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최근 업데이트 및 향후 업데이트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으로 최근에 있었던 업데이트들은 사실상 좀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최근 업데이트 및 향후 업데이트 정리해가지고 독스로 파일이 하나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한번 하나씩 읽어볼 건데요. 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최근 업데이트 및 향후 업데이트 정리. 이거를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가짜 중복 계정 자진 신고 기능 살펴보기. 이름 불일시대한 코어팀 안내. 그 외 업데이트 모험. 에코시스템과 개발자는 순항 중. 롤백 현상 해부하기. KYC 오픈 메인넷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이슈. 중국 마이그레이션, 2차 마이그레이션. 업데이트 최종 요약 해서 돼 있어요.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출시된 4가지 업데이트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4가지는 보시면 되는데 파이 계정의 이름이 KYC 이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제출을 허용한다. 사용자가 페널티를 지불하여 파이 계정 이름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복 계정으로 인해 거부된 KYC에 대해 이의 제기를 허용한다. 가짜 계정 신고 기능 활성화 이런 것들이 있대요.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해서 나오는데 도용된 계정 신고 Self report this account as fake 돼 있죠. 자, 가짜 중복 계정 자진 신고 살펴보기. 11월 21일에 출시됐다가 일부 개척자들이 실수로 자신의 올바른 계정을 자진 신고하는 등의 피해 사례로 롤백되었던 기능이다. 만약에 본인의 계정이 중복된 계정으로 간주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KYC 처리 결과를 받게 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보면은 요렇게 중복 가짜 계정으로 감지된 KYC 미승 인쇄샷 자진 신고 페널티 지불을 통해 KYC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거. 스샷에 대한 번역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가짜 중복 계정의 예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모든 중복 가짜 계정을 자진 신고해서 비활성해야만 실제 계정으로 KYC 마이그레이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이는 1인 1계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회원님들의 계정 하나만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된다. 모든 가짜 중복 계정을 가진 자진 신고하고 비활성화하면서 파이에서 페널티를 지불하면 실제 계정으로 KYC와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주어진다. 이런 내용들. 이런 브리치에 대한 코어팀 안내에서 12월 6일에 오피셜로 뜬 게 수정된 세부 정보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한다라는 내용. 모바일 잔액의 일부를 몰수하는 페널티. 그게 20%였죠. 20% 페널티를 통해서 파이 계정 이름을 KYC 이름으로 업데이트한다. 내용들은 쭉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스샷 번역해서 KYC 신청서의 이름이 파이 계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KYC 신청서가 잘못 제출된 경우에는 이 신청을 제출해서 다시 제출한다. 아까 말했던 20% 몰수가 이런 거였죠. 자, 그리고 불일치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선택해라 해가지고 그 솔루션이 2가지인데 하나는 재제출을 위한 이의 신청, 하나는 일부 파일을 몰수해서 파이 계정 이름을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 화면 보면은 2828, 343 돼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 페널티 20% 차감은 향후 출시될 몰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스샷을 예시로 해당 내용을 뜯어보면 다음과 같다. 2828 플러스 707 forfeit 해가지고 forfeited 해서 몰수된 파이 하단 3535 파이라고 돼 있어요. 기존 차감되지 않았던 원래 모바일 잔액 해서 떠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자, 그리고 계정 복구 그 외 업데이트 그 다음에 이메일을 통한 비밀번호 변경 그다음 노드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이 있대요. 이메일을 통해서도 계정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한 이 기능이 곧 추가될 예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니콜라스 자, 보시면은 자, 보상 계산 코드가 느린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설계한 알고리즘을 배포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니콜라스 모든 노드 보상을 처음부터 다시 평가할 계획이다라는 거. 노드 공지 보상이 0으로 표시되더라도 노드 가용성 통계는 계속 저장이 되기 때문에 과거 보상을 소급해서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새로운 도커 이미지 업데이트
도커 허브에 있다라고 해서 공식 발표를 기다리라는 내용이 있고요. 자, 에코시스템과 개발자는 순항 중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에코시스템 앱 개발에서 가장 난항을 겪어왔던 개발자의 메인넷 이슈 지갑으로 인해서 뭡니까? 문제가 없이 가동되고 있다. 자, 메인넷 지갑, 다중서명, 멀티시그 해서 나오는데 개발자들의 송금 및 수신 지갑, 그리고 파이 앱이 보유한 파이의 보안을 강화해서 파이 생태계를 보호하고 개발자와 파이오니어를 보호한다. 그래서 내용들을 쭉 보면 되는데 개발자 채널에서 많은 질문과 작업이 오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최근 코어팀은 80개의 앱, 메인넷에 준비된 또는 메인넷에 등록이 있다고 발표를 했다. 하지만 여전히 필요한 작업이 존재하고 이것이 OM, 오픈 메인넷이 내년 1분기로 미뤄진 것에 있어서 숨겨진 이유 중 하나로 파악이 된다. 자, 청티어 커뮤니티 개발자들이 파이의 앱 수를 늘리는 데는 진전이 있었지만 메인넷에 실제로 앱을 올리거나 메인넷에서 프로덕션에 액세스하거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작업이 필요한 앱이 여전히 존재한다. 앱들을 평가하고 개발자와 소통해서 에코시스템의 규칙을 준수하고 사용자 여정을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변경사항을 적용하고 있다. 전 메가모더부는 공식적으로는 그들을 올해 출시하려고 하지만 메인넷에서 실행되는 디앱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움직임은 있지만 아직은 미진한 상태다 라는 얘기를 하죠. 롤백 현상 해부하기. 롤백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개척자들에게 최근 모더들의 메시지 또는 코어팀의 메시지를 소개한다 라고 나와요. 내용들을 보면은 쭉 내용이 있는데 자, 이렇게 내용들이 쭉 있는데 보면 많은 사용자가 임시 상태로 복구가 되었다. 해결책이 곧 나올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12월 18일에 했던 걸 볼 수 있고 좀 더 내려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롤백은 버그로 판명이 나서 수정 중에 있으며 롤백은 버그가 아닌 재확인 절차다. 이런 거 확인하셔야 되고 지난 주말 임시 승인으로 롤백되는 버그가 발생해서 수정 중에 있다. 참고해라 라고 내용이 나와요. 보면 올드모더 해서 쉐드노쿠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인원에게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무작위 라이브니스 검사는 일반적으로 5회 이상의 검사가 필요하다.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마이그레이션이 보류된다. KYC를 통과하고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한 후에도 최근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귀하만 그런 것이 아니다. KYC 프로세스의 보안 알고리즘이 업데이트된 후에 수많은 계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자, 보면 검증 채널 모더. 그리고 중국에서 뭐 이렇게 많은 사용자가 임시 상태가 되다. 중국 디자인 모더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차단된 것이 아니다. 내부 오류다. 기다려달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KYC가 정확하지 않은 과학이며 여전히 개선되고 있다. 라는 얘기들. 그리고 롤백에 대한 여러가지 인포에서 나오는데 버그 현상. 지난 주말에 발생한 롤백은 버그이고 수정이 필요한 작업이지만 그 외 롤백은 버그가 아니다. 다수에게 발생. 개발자 모두에게도 구분 없이 롤백이 발생했다. 그리고 해결책에서 나오는데요. 자, 뭐 이런 내용들 쭉 보면 되고 라이브니스 비밀번호 변경에서 비밀번호 문제는 일시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이 임시로 롤백된 이유는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라이브로 검사를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이 상황에 대한 일시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롤백이 될 것이므로 라이브 검사를 하시길 바란다. 라이브니스 분석 작업은 진행 중이다 해서 예전에 나왔던 내용이고 부정 계정을 잡는 것과 연관해서 이렇게 쉐리 오렌지님이 부정행위자 분석하는 팀이 있고 새로운 부정행위자를 잡기 위한 알고리즘을 계속 발표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용들을 쭉 보시면 돼요. 일부 검증 작업과 연관해서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검증자로 일할 때 정확성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 부정확성이 더 많이 발생하면 시스템에서 할당 속도를 늦추거나 검증인의 상태를 자동으로 일시적으로 중단하지만 좋은 성과는 더 많은 할당으로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증을 좀 더 신중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 임시 승인을 받은 검증자 중 일부는 제대로 검증을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흐름 설명, AMA, 메시지 요약해서 나오는데 롤백 임시 KYC 관련 알고리즘 경로는 엄격 안화를 반복한다. 그리고 다중 계정, 스크립팅이나 다른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실제 계정이라는 파악이 더 나아지고 나서 점점 더 완화가 된다. 자, 대부분의 경우 알고리즘이 더 엄격한 것에서 덜 엄격한 것으로 바뀌는 것은 사실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정을 거치면서 다시 완화되고 제한해야 할 계정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일시적인 제한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완전히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롤백 이후는 제한 계정을 식별하고 위반 계정은 완전 거부가 필요하다. 반면
정직한 개척자는 최종적으로 완전히 승인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임시 KYC 오픈 메인넷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오픈 메인넷 출시가 1분기로 미뤄진 이유 중 하나는 잔존하는 많은 임시 KYC 때문이라는 것이 청디아오의 설명이다. 핵심 과제는 오픈 메인넷의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는 KYC, 그리고 임시 KYC 개척자들을 마이그레이션에 포함을 시키는 거다. 그래서 포용의 목적이다라는 내용. 그리고 잠재적으로 오픈 네트워크 이후에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그들이 보유한 파이가 엄청나게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점. 청디아오.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이들을 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픈 메인넷 이후에 생태계 안정성도 고려하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임시 KYC 해결책, 임시 KYC를 처리하기 위해 여러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알고리즘은 임시 KYC 개척자 그룹을 일괄적으로 처리해서 최종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의 일부 알고리즘은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동일한 목적에 상용화된 알고리즘보다 훨씬 우수하다. 이런 알고리즘은 자체적으로 개발이 돼서 파이의 필요에 맞게 맞춤화가 되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진짜 개척자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행위자와 악의적인 행위자들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잡아내는 것이다. 이 알고리즘은 완성되었지만 수백만 건의 임시 KYC 사례를 처리하고 잠재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높이는 단계에 있다. 그래서 조건이 1000만 명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도 보시고 중국의 마이그레이션, 롤백과 임시 KYC 흐름 속에서 또 하나 연관되어 볼 수 있는 것이 중국의 마이그레이션이다. 1인 1계정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은 롤백과 임시 KYC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예컨대 롤백이 필요한 이유, 임시 KYC를 두었던 이유 등등등 여러 가지가 그러해요. 그리고 중국의 KYC, 그 다음에 임시 KYC 진행 계획에서 AMA가 2022년 12월에 있었던 내용들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월 3일에 특수지역, 중국 KYC 제외된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디벨로퍼에서 내용이 쭉 나와 있고 잉글리시 돼 있어요. 쭉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진행률이 70에서 80%에 도달하면 중국 지역이 마이그레이션 할 차례라고 말했던 걸 기억한다 했죠. 최근에 이거 내용 보여드렸었죠 제가. 그래서 쭉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남은 상당수와 작업과 업데이트가 이와 연관이 있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차 마이그레이션, 레퍼럴 보너스, 검증 보너스 돼 있어요. 그래서 오픈 메인넷 출시에 앞서서 가장 우선순위 중 하나로 지목되는 또 하나의 바로 2차 마이그레이션, 향후 주기적 자동 시스템 구축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출시 전 또는 직후에 시작할 것이라는 코어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메시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V2 로드맵, 그래서 보면 로드맵, 2차 마그 레퍼럴 보상 등은 네트워크가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하는데 필수적인 향후 기능을 말함. 오피셜, 오픈 네트워크를 위해 필수적인 향후 이니셔티브 중 하나는 2차 향후 마이그레이션, 그 다음에 니콜라스, 2차 및 후속 마이그레이션은 향후 이니셔티브로 진행 중인 작업이고 2024년 오픈 네트워크를 향해 파이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쉐리 오렌지, 2차 마이그레이션은 곧 시작될 수 있고 이전에 마이그레이션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은 두 번째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마이그레이션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라는 내용. 1차 마그 미완료자를 기다리지 않는다. 2차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할 것을 확신한다. 오피셜, 더 많은 레퍼럴 팀과 보안 서클 멤버가 KYC 통과하고 마이그레이션 함으로써 보너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 저희 팀은 두 번째, 그 이상의 마이그레이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현재 계획은 오픈 네트워크를 위한 것. 그 다음에 2차 및 향후 마이그레이션에서 아직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검증 및 보너스 마이그레이션과 그 계산이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쭉 내용은 한번 보시면 돼요.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을 언급한다. 주기적으로 전송이 이루어지고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자동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것이고 새로 채굴된 파일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양도 가능한 잔액으로 전환이 되면 나중에 네트워크가 활성되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메인넷 전송을 준비하게 된다. 그 정도면 적당할 것 같다. 주기 한 달. 쭉 내용들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내용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에서 왜 이렇게 된지 그런 배경이나 상황 설명이 됐던 이런 내용들이 거의 주로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를테면 이렇게 쉐이드 모드, 쉐이드 누크 해가지고 돼 있죠. 올드 모드. 니콜라스는 오픈 메인넷에서 파이 네트워크를 붕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 안전장치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될지는 공개된 적이 없다. 뉴 맥서 1000억 개 20%, 200억 개가 코어팀 물량이다.
여기서 커뮤니티와 할당된 물량이 25% 유통되는 경우 이에 비례하는 코어팀의 할당량이 25%로 최대로 이렇게 락업이 해제될 수 있다라는 부분. 자, 그래서 유통량에서 코어팀 물량이 제외됐다라는 불확실한 정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다음 락업 재설정. 자, 보시면 마이그레이션 완료에 가능. 하지만 적용은 2차 마이그레이션 완료부터 이렇게 됨. 자, 내용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니요, 1차 락업에 대한 건 맞고요. 2차 락업은 2차 마그를 지갑에 받고 적용되기 시작한다. 2차 마그에 대한 공지가 있어야 자세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공지가 있어야 자세하게 알 수 있다. 뭐 마그에 대한 내용들, 불확실한 정보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쭉 내용 보면은 원래 공급량이 많으면 그것을 상쇄할 유용성과 수요가 핵심이다 해가지고 코어팀 뭐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니콜라스는 많은 물량과 안정성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해서 니콜라스 오픈 네트워크 이후에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그들이 보유한 파이가 엄청나게 유입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이들을 포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픈 네트워크 이후에 생태계 안정성도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있다. 따라서 12월에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할지 아니면 1분기로 미뤄야 될지 평가할 때 이런 점을 크게 고려하고 있다. 결국에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출시되는 업데이트는 이런 식으로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준비 중인 업데이트 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는 이제 오픈 메인넷이 언제입니까? 결국에 확정되는 것은 1분기다 라는 거죠. 자, 예상되는 업데이트는 뭐 이런 걸 쭉 볼 수 있고 뭐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종 계획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설립자들의 비전은 5에서 6년 후를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또 의미 있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예요?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분기, 3개월 이 안에 모든 것을 승부 볼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면은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하나하나 그렇게 달성을 하다 보면 파이코인은 드디어 오픈 메인넷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파이코인 이번 영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